이걸 계속 하시다 보면 생각의 전환을 하는 게 좀 더 속도감 있게 빠르게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는 집, 회사에서는 회사 이렇게 분리해서 놓고 나올 수 있는 거죠. 감정에 잘 휘둘리지 않는 분들의 가장 큰 공통점은 자신에 대한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존감 연구소 대표 마인드 성장 메이트 임다정입니다. 감정이라는 건요, 일종의 신호 체계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감정이라고 하면 부정적인 감정은 안 좋은 거, 긍정적인 감정은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감정, 긍정적인 감정 모두 다 필요한 건데, 예를 들어 불안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금 쉬어야 돼, 나 지금 위험해서 도망가야 돼 이런 걸 알려주는 거고요. 긍정적인 감정, 예를 들어 기쁨 같은 경우에는 나 지금 행복하다, 이 기분을 충분히 즐겨도 돼 라는 걸 알려주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감정이라는 게 독단적으로 감정하고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행동, 욕구, 그리고 나의 이 전반적인 신체와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가령 우리가 불안이 높고 걱정이 많으면 그냥 불안해, 걱정이 많아가 아니라 머리가 아프고요. 소화가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감정에 대해서 내가 감정이 좀 격해지거나 아니면 너무 힘든 상황에는 휘둘려지게 되는 거죠. 외부적인 요인을 보자면 심리적인 자원들이 좀 많은 경우가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가족들이 굉장히 단단하거나 아니면 정말 믿을 수 있는 친구나 애인이 있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고, 개인적으로 보면 스스로에게 비판을 많이 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한테 비판을 많이 하면요, 그만큼 스스로에 대한 지지 자원이 약해져요. 다시 말하면 나를 못 믿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나의 지지 기반이 약해지면서 조금만 힘들어져도 나는 약한 사람이야, 나는 이것밖에 안 돼 하면서 감정이 많이 휘둘리는데요. 스스로를 믿고 이것도 내가 좀 이겨낼 수 있어, 그럴 수 있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힘든 일이 와도 그래 지금 이런 거지, 괜찮아, 나아질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감정에 잘 휘둘리지 않는 분들의 가장 큰 공통점은 자신에 대한 믿음, 신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스로를 좀 더 한 발짝 물러서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 감정 안에 있으면 내가 진짜 사실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살펴보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용어로 풀자면 자기 객관화인데요. 한 발짝 떨어져서 내가 어떤 감정이었지, 이런 감정이었구나, 그럼 내가 위로가 필요하구나, 혹은 내가 이걸 표현하는 게 필요하구나, 아니면 쉼이 필요하구나를 좀 보고요. 그거보다 좀 더 중요한 건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에 너무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 사실 약간 좀 거리를 두는 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감정의 조절이 잘 안 될수록요, 마음의 여유가 없다라는 의미거든요. 자기 객관화를 하면서 스스로 한 발짝 떨어져서 나를 바라본과 동시에 다른 사람들이 너 이게 부족한 것 같아, 너 왜 그랬어? 라는 말을 잠깐 좀 귀를 닫고 나 스스로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상담에서 알려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그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땡땡 하고 웃는 표시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 생각이 딱 끊어지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돌아보면 내가 이 생각을 이렇게 많이 했구나를 좀 알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생각이 난다라고 하면 두 번째 방법은 옆에 늘 메모지를 하나 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상사가 나한테 너무 뭐라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보고서 관련된 스트레스를 받았다라고 하면 보고서 피드백이라고 키워드만 딱 써요. 나 지금 여기다 적어놨으니까 조금 있다가 생각할 거야 하고 메모지를 옆으로 치워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생각을 끊어내는 기술이에요. 생각은 늪과 같아요.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헤어나오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늪에 빠져본 적은 없지만 영화나 그런 데서 보면 늪에 빠졌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냐면 줄 하나를 던져주거나 판자 같은 걸 던져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모해서 옆으로 넘겨두는 건 일종의 생각의 늪에서 나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각과 감정이 서로
인과관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좀 어려우실 것 같고요. 상관관계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생각이 먼저 나서 감정으로 이어지거나 감정이 먼저 나서 생각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감정과 생각이 사실 거의 비슷하게 일어나는데 이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더 쉽게 이해하실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운전하다가 누가 갑자기 끼어들었어요. 순간 화가 확 나요. 근데 우리 그때 화만 나나요? 사실 머릿속으로 생각도 쟤 왜 저래? 운전 왜 저렇게 하는 거야? 라는 생각도 동시에 나죠. 근데 이 생각을 계속하면 화가 더 납니다. 쟤는 왜 저렇게 운전하는 거야? 저럴 거면 어제 나왔어야지 이러면서 이렇게 생각과 감정이 주고받는데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끊어내고 정리를 해야 이쪽도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감정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 쉬운 방법이 생각을 조절하는 게 좀 더 쉬운 방법이라서 생각을 끊어내는 걸 많이 말씀드리죠. 머릿속에 계속 생각나는 걸 심리학적 용어로 반추라고 하거든요. 제가 하는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감정에 좀 덜 끌려다니려면 내 감정을 내가 먼저 알아줘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화가 나요. 근데 그 화라는 감정은요, 사실 표면적인 감정이에요. 그 안에 내가 사실은 어떤 감정인지를 알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것 때문에 화가 난 거지? 아, 사실은 내가 억울했구나. 아, 사실은 내가 인정받고 싶었구나를 알 수 있어요. 사실은 어떤 감정이었는지 알아주는 게 가장 첫 번째인데 사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저도 이 반추가 굉장히 심했던 사람으로서 쉽지 않다는 걸 너무 잘 아는데요. 매일매일 조금씩 연습을 해보시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제일 처음에는요, 부정적인 감정을 살펴보는 게 좀 어렵다 하시면 긍정적인 감정부터 살펴보시는 것도 좋아요. 내가 사실 어떤 것 때문에 행복했지? 아, 내가 인정받아서 행복했구나. 노력한 걸 누군가 알아주는 게 나에게 행복감을 줬구나 하면서 들여다보는 걸 해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하루에 모든 일을 다 내 감정을 들여다보려고 하시기보다는 한 개씩만 잡아서 해보시면 좋고 머릿속으로 하는 게 힘들다면 적어서 하시는 것도 좋아요. 이걸 계속 하시다 보면 생각의 전환을 하는 게 좀 더 속도감 있게 빠르게 잘 될 수 있습니다. 감정이 휘둘리지 않는 분들은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때 오래 가지고 가려고 하지 않으세요.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회사에서 끝내고 집까지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스트레스 받는 것도 회사로 가지고 가지 않으세요. 왜냐면 이게 쭉 연장이 되면 될수록 나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내가 프로젝트 뭔가 발표를 했는데 되게 부정적인 피드백을 많이 받았어요.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고 그런 상태인데 그럴 때는요. 이번에 좀 잘 안 됐네. 그럼 다음에는 이거 좀 수정해봐야겠다. 이미 지난 거 계속 붙잡고 있으면 나만 스트레스 받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지를 한번 생각해봐야겠다. 라는 형태로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는 집, 회사에서는 회사 이렇게 분리해서 놓고 나올 수 있는 거죠. 제가 상담을 했던 사례 중에서 이제 직장 때문에 힘드셨던 분이 있었는데 처음에 오셨을 때는요. 눈 맞춤도 사실 잘 되지 않았어요. 손을 가만히 있지 못해요. 불안해 하시고 그리고 목소리 톤 자체도 굉장히 좀 낮게 잘 안 들리게 웅얼웅얼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한 3개월 넘게 상담을 좀 진행을 했었는데 마지막에 종결할 때 이분의 모습은요. 눈 마주침 너무 잘하시고요. 어깨도 이렇게 딱 펴져 있고 얼굴에 여유와 미소가 보였습니다. 마지막 때는요. 주변에서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라고 했을 때 그 의견도 다 좋지만 근데 나는 사실 이렇게 하고 싶어 라고 자기 표현을 하실 수 있을 만큼 많이 변화가 되셨죠.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 오늘 이 순간의 기분이 어땠지? 하는 질문을 매일 하나씩 스스로에게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